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토트넘이 14년 연속 무관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제 토트넘이 도전할 수 있는 트로피는 EPL 컵 대회가 남았죠. 모어캠을 잡고 32강에 올라간 그 컵 대회만 남았습니다. 사실 토트넘과 첼시의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되었죠. 손흥민 선수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팩트 체크는 이틀 전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없었고 오늘의 토트넘은 지난 준결승 1차전과 같이 무기력한 경기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는 투엘의 첼시가 변형된 포백을 갖고 나와 콘테의 3백 전술을 완전 허둥지둥하게 만들었었죠. 토트넘의 윙백들이 어떤 선수를 마크해야 할지 모르게끔 말이죠.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첼시 리디거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에 힘입어 첼시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1, 2차전 합계 3대0으로 첼시가 이기며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맨시티에 패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던 토트넘이었는데 아쉽지만 이번 시즌에도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뛰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더더욱이나 아쉬운데요. 오늘 경기 VAR 판정 관련 논란이 있었죠. 무려 3번의 VAR 판정 때문에 토트넘이 골 찬스를 날려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VAR 판정 관련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역시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으니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홈에서 열린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첼시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첼시의 리디거가 코너킥 상황에서 백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죠. 확실히 첼시와 토트넘의 전력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콘테 감독은 3-5-2 포지션을 들고 나왔고 투톱에는 모우라와 케인, 그리고 3미들로 호이비에르, 로셀소, 윙크스를 선발 출전시켰죠. 그리고 5백을 사용했습니다. 도어티, 에메르송, 벤데이비스, 산체스, 탕강가를 선발 출전시켰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토트넘은 그래도 첼시를 상대로 꽤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 면에서 보면 36대 64로 완전 밀렸지만 지난 1차전과의 경기에서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경기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슈팅도 15개나 때렸고 유효 슈팅은 4개나 됐으니까요. 2골 이상이 필요했던 토트넘이었지만 결국 첼시를 상대로 한 골도 못 넣은 토트넘입니다. 이번 달에만 첼시를 3번 만나는 토트넘인데요. 카라바오컵 준결승 1, 2차전과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가 1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만약 2주 만에 복귀가 가능하다면 첼시와의 23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A매치 브레이크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구단에서 여태까지 보여준 특성상 아마도 부상을 핑계로 손흥민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차출하지 않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더 쉴 수 있는 기회이고 이번 시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트넘은 판정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콘테 감독이 3번의 VAR 판정 중 마지막 VAR 판정 때는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VAR 판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이전에도 말했지만 주심의 판정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첼시의 교체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2억 파운드가량의 시장 가치가 있는데 이 교체 명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죠. 콘테 감독은 이에 지금 토트넘과 첼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두 팀을 비교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의 스쿼드는 첼시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VAR 판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리디거가 선제골을 먼저 넣고 토트넘이 실점을 하며 토트넘이 결승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골은 3골이 되었죠. 중요한 순간마다 토트넘의 의지를 꺾은 것은 VAR 판정이었는데요. 토트넘은 2차례나 페널티킥을 얻었었습니다. 전반 40분 호이비에르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리디거가 태클로 제지했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VAR 결과 페널티 에어리 아닌 밖에서 얻은 파울로 번복되었습니다. 로셀소가 프리킥을 처리했지만 수비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로셀소가 찬지 모르겠네요. 프리킥 골을 넣은 윙크스도 있고 케인이 욕심을 안 부리다니 말이죠. 그리고 후반 10분에도 페널티킥 번복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은 모우라가
상대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심의 결정은 또 페널티킥이었죠. 그러나 VAR 판정 결과는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첼시의 골키퍼가 모우라와의 충돌 전 볼을 먼저 걷어낸 것으로 결론나며 페널티킥이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연이은 후반 18분에도 VAR 판정이 있었습니다. 케인이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결론이 나왔죠. 그제서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분노도 폭발했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VAR 판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한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3번의 VAR 판정 모두 페널티킥, 골로 인정되었으면 첼시와 아마도 연장전을 치렀었겠죠. 없는 살림에 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콘테 감독인데요. 아쉽지만 카라바오컵은 다음 시즌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평을 내놓던 현지 팬들이 스퍼스웹에 아주 많았었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없는 토트넘은 확실히 다릅니다. 토트넘이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마다 스퍼스웹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빨리 회복했으면 하지만 토트넘의 남은 1월 리그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월 17일, 1월 21일, 그리고 1월 24일에 아스널, 레스터, 첼시를 연달아 만나게 되는 토트넘인데요. 이번 1월의 리그 경기가 토트넘이 4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이 쉽지 않은 상대들입니다. 첼시와 이번 달에 무려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 토트넘인데 과연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첼시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3판 중에 한 판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첼시전에 나와서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토트넘이 미드필더, 오른쪽 윙백, 센터백을 영입할 것이라는 카더라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다마 트라오레의 영입은 거의 기정사실인 듯 합니다. 아다마를 영입해서 윙백으로 잘 전향해서 쓸 수 있을지, 아니죠, 아다마의 영입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AC 밀란과 이번 여름 계약이 종료되는 캐시에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은돈벨레와 알리를 처분하고 어떤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적과 관련되어 더 자세한 내용이 입수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